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백현 대표 세무사 김인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연 드릴 내용은 행복한 워라밸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워라밸을 꿈꾸죠? 워라밸 단어 뜻이 뭔지 아시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러면 왜 워라밸을 꿈꿀까요? 좀 더 행복하려고. 그렇죠. 행복하려고.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 그러니까 회사 생활도 하고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워라밸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워라밸,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의 변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워라밸이 뭐지? 그럼 난 워라밸 하고 있나? 나는 워라밸을 하고는 싶은데 이게 뭔지, 그리고 왜 이 워라밸을 해야 되지? 생각을 해봤는데 행복을 위해서더라고요. 그럼 이 행복은 뭐죠? 내 기준이냐, 내 기준. 내 기준으로 이 행복을 말하는 건데, 제가 회사를 처음 들어가가지고 아침 7시 반부터 10시까지 일하고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일을 많이 하는 게 많이 배우고 하니까 저한테는 그게 최상의 워라밸이더라고요. 일찍 보내주고 좀 쉬어라, 일 안 주고 하면 약간 화가 났어. 왜 안 가르쳐줘? 일주일간 대기도 했거든요. 이건 지금 생각해보면 워라밸이 아닌데, 그러니까 워라밸이란 거는 자신의 행복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행복하다. 그럼 그게 워라밸. 나는 6시까지만 일하고 칼퇴근 해야겠다. 근데 취미생활 해야겠다. 그럼 그게 워라밸. 그 기준이 되는 건 자신의 행복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워라밸을 하려면은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죠. 그리고 시간.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돈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선택할 거예요? 돈하고 시간만 있다고 할 때. 시간. 네? 시간을 시간, 돈. 저도 좀 일도 해보고 사업도 운영해보니까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둘 다 필요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줄이고 시간만 많으면 그게 백수죠. 행복하지 않을까. 저도 지금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돈과 시간의 밸런스, 나의 그 워라밸,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돈과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일, 또 꿈과 효율성. 이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긴 해요. 제가 처음에 세무사 합격하고 개업을 했을 때 이제 이런저런 일 다 했어요. 세무조사,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그다음 종합소득세, 뭐 이런저런 용역, 물불 안 가리고 일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일이 많이 늘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느낌 자체가 또 틀려요. 회사 다닐 때.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초반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일을 많이 하고 늦게 끝나면 약간 우울하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고 좀 쉬고 싶고. 그런데 이제 개업을 하고 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치질 않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저녁은 김밥을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입도 좀 늘어나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자유로워졌는데 맨날 밤늦게 끝나고 밤 11시에 집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얻고 싶은데 뭐가 밸런스가 안 맞아. 돈과 시간이. 그렇게 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꿈은 뭘까? 이제 세무사가 됐고 개업을 했고 그럼 내 꿈은 뭐고? 뭘 어떻게 해야지 돈과 시간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시도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일 저 일 다 하지 말고 부동산 세금 전문가로 한번 해보자. 한우물만 파면은 마케팅 쪽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을 들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거. 그걸 생각해서 부동산 세금 전문가로서 한우물만 파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마케팅 쪽에 있어서는 엄청난 효율성이 발생했어요. 쉽게 말해 제가 영업 안 해도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된 문제는 다 저를 찾아와요. 영업을 안 해도 돼. 너무 편해. 내 일만 하면 되고. 그리고 업무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라서 질문하는 내용이 다 엇비슷해요. 상담도 비슷하고 내가 처리해주는 업무도 비슷하고 효율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근하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경제적 수입은 그대로고. 아, 이거 괜찮네. 그런데 이제 세무업계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세무사님들이 대부분 처리를 해야 돼요. 즉 제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 문제는 제가 직접 직원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 작아. 결국 내가 업무 처리하고 이제 소비하는 시간이 많이 발생하니까 시간을 조금 얻었죠. 효율성으로 인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것도 힘들다. 또 다른 게 없을까? 다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종합소득세 전문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한우물 파는 건 마찬가지이긴 한데 부동산 세금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전문으로 나가면은 직원들도 이제 종합소득세 부분은 이제 많이 도와줄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로서 제가 그쪽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 쪽에 있어서는 이제 확실히 효율적이죠. 또 영업 안 해도 돼요. 종합소득세 전문이니까 소득세 신고 기간 되면 다 저에게 와요.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 그냥 세무사님 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아, 나는 이제 영업적인 부분 그리고 돈과 시간을 어느 정도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거는 내 입장에서 얘기지. 내 입장, 사장 입장, 대표 입장. 직원은 이렇게 일이 많이 들어오는데 직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좋겠어요? 속으로 이제 뭐 막 이렇게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또 고민을 했어요. 나만 워라밸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 직원과의 관계는 공생 관계고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입장인데 나만 좋고 직원은 힘들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배가 제대로 못 갈 것 같아. 난 선장인데 이 배를 제대로 이끌고 가려면은 나의 워라밸과 직원의 워라밸 이걸 잘 조화를 시켜줘야겠구나. 그래서 직원에게도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봉도 올려주고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 수당 칼같이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 건데 챙겨주고 그리고 점심 같은 거 최고의 음식만을 대접을 해요. 가격에 한도 없이 만족도가 높죠. 그러면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워크 쉐어링,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고민을 했다가 만들었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있어요. 구글에서 나온 그러니까 공유하는 어떤 쉐어링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엑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유되는 엑셀. 그걸 통해서 이제 모든 업무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공유를 하죠. 거기에다 이제 메모를 남길 수도 있고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다 표시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수많은 업체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다 색깔을 바꿔요. 그러니까 신호등 이론이라고 제가 만든 거긴 한데 뭐 파란색, 녹색을 칠하면은 이상 없이 다 완료된 업무 처리된 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을 칠하면 경고 메시지 뭔가 이상이 있다. 노란색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표시도 하고 메모를 하고 업무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업무가 공유되고 협업을 통해서 빠르게 처리돼요.
한 사람에게 어떤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절차를 다 쪼개요. 잘게 잘게 쪼개.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도 고용을 하고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좀 지루해하고 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이제 그런 단순 업무를 좀 해줄 수 있는 업무, 그다음에 직원이 해줘야 될 업무 이렇게 잘게 쪼개서 나누고 업무를 공유하고 하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효율적인 거는 당연한 거고 실수가 없어요. 누가 실수를 하면 색깔 바꿔. 그냥 색깔 주황색 메모 남겨.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업체들, 수많은 신고 대행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오류 거의 없고 세무서에서 다시 전화 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워크 쉐어링 요거를 해서 이제 직원의 워라밸을 만들어줬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야근도 없고 많은 일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이제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느낀 게 효율성이구나. 워라밸을 위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성. 그러면 그래 이제 회사 입장이나 직원 입장이나 워라밸을 어느 정도 추구했으니까 좋다. 고객 입장에서 워라밸은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말 있죠. 평생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엄마 잔소리? 그게 아니고 세금. 죽음과 세금. 두 가지는 어느 유명하신 분이 한 말인데 절대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세금 일을 해보니까 정말 피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우리나라 국세청도 전산화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안다. 그러면 그런 편안한 삶의 워라밸을 위해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절세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절세를.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직장 다니신 분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부수입이 좀 생겼어요. 기분 좋죠. 부수입.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으니까 자기는 세금 문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어요. 과세 예고 통지 1,300만 원 내세요. 그 직원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이거예요. 나 연말정산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왔는데 그러면 절세를 위해서 뭐 준비한 거 있으신가요? 했더니 없어요. 자기는 이제 회사만 다녀서 모른대. 그 사람은 이제 알바해서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밌다, 행복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알바 계속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하실 거냐 그렇게 좋은데 했더니 세금 때문에 그만둘까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세금이 워라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럼 고객 입장에서 그분 입장에서는 편안한 워라밸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절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무사도 챙기는 절세 꿀팁 몇 가지를 챙겨왔어요. 여러분도 이걸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회사 취직하거나 뭐 사업을 하시거나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고 편안한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국세청 홈택스 사용법 익히기. 국세청 홈택스가 뭔지 알아요?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기에다가 홈택스 딱 치면은 국세청 홈택스가 딱 뜨는데 거기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모든 정보는 아닌데 많은 정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다니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있어요. 급여받은 내역.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대출을 받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은행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거기서 뗄 수가 있어요.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 민원실 가서 해야 될 일을 저 사이트 안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나 사업을 한다. 사업자 내고 싶다. 그럼 보통은 세무서 민원실에 가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저기서 직접 사업자 등록도 낼 수가 있어요. 절차를 잘 모르겠다. 절차 내용 다 있고 세금 상담도 하고 싶다. 세금 상담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좋죠. 꿀단지. 세금 꿀단지.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사용법을 좀 익혀 놓으신 것도 좋고 회원가입 해 놓으신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은 대금 결제는 가능하면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아라.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시나요? 현금 영수증 많이 발급받으시나요? 그렇죠. 요즘은 대부분이 이제 신용카드를 써요. 안 쓰는 분들도 있긴 하시겠지만 신용카드를 쓰면은 이제 좋은 점이 있어요. 영수증 안 챙겨도 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카드 회사 들어가 보면 사용 내역 다 나오죠. 그 회사를 만약에 다닌다 그러면 세액공제가 있어요. 신용카드 세액공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이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이 받아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소득세가 줄어들어요. 세금이. 소득세가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소득세 10%인데 그것도 줄어들고, 나중에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고 좋죠. 그리고 이제 현금을 지불한다. 어떤 자기가 소비활동을 하면서 현금을 지불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으로 받으면 좋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의 주민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는 게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홈택스. 그렇죠. 홈택스에 보면은 본인이 내 주민번호로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는데 제대로 발급됐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200만 원 정도 되는 걸 갖다가 현금 지불하시고 현금 영수증 발급 받으셨는데, 홈택스로 조회를 해보니까 200만 원짜리를 이제 잘못 발행한 거죠. 20만 원으로 발행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 얘기해서 다시 정정해서 발급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홈택스 다 회원가입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대금 지급. 그러니까 돈을 지급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계좌이체 하시는 게 좋아요. 현금 뽑아서 이렇게 이체를 하거나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왜 그러냐면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만약에 계좌이체를 할 때는 요즘 인터넷 뱅킹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메모를 많이 남기면 되죠. 좀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월세, 매달 월세, 뭐 보증금, 뭐 계약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남기면 돼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업할 때라던가 유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나 이제 취업했으니까 독립해야지. 그래서 밖에 나와서 살 때 월세로 살 수 있잖아요. 월세, 오피스텔 살 수도 있고 뭐 월세로 살 수 있을 때, 직장인들에게 이제 세금 혜택 중에 하나가 월세 세액공제라고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그럴 때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이런 내역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계좌이체 딱 하고 메모 잘 남기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괜찮죠? 네. 그 다음에는 큰 돈 나갈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라.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독립을 하거나 월세, 전세 들어가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하시는 게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월세 세액공제 받을 때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임대차 계약서예요. 그걸 제출을 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야겠죠. 계약서. 다른 어떤 큰 일을 한다거나 할 때도 여러분들은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사전에 세무 상담 받기. 세무 상담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없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부담스럽고, 상담료 줘야 될 것 같고, 또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이제 전문가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알아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고, 친절할까? 나쁜 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홈택스에 가보면은 국세청 콜센터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도 세무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6번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세무 상담 게시판 거기다 글을 남기셔도 되고. 홈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신뢰도가 좀 있는 건 경력 꽤 되시고 실력 좋으신 세무서 직원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시니까 좀 믿을 수 있죠. 신뢰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요즘은 무료 상담이 많아요. 지나가다 보면 무료 상담, 세무사 사무실 들리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 그 인터넷 상담, 그러니까 지식 모 사이트 지식인 이런 검색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세법은 자주 바뀌거든요. 검색해서 거기 확인하는 거 좋긴 해요. 뭐 잘하는 건데 이게 세법이 바뀐 옛날 규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거 출력해서 갖고 오시고 상담하신 분 보니까 이거 세법 바뀌었는데
옛날 건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하면 126번 그 다음에 홈택스 세무상담 또는 이제 전문가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상담하는 거. 언제 세무상담을 받는 게 좋을까요? 가능한데? 그렇죠. 가능하면 빨리 받는 게 좋은데 그 가능하면 언제일까요? 제가 책을 쓰긴 했는데 그 책의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사전에 세무상담 받아라. 그럼 그 사전이 언제냐? 그 사전이란 건 돈이 움직이기 직전이에요. 돈이 움직이기 직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업을 해요. 뭐 물건을 팔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건 돈이 들어와요. 언제 세무상담 받아야겠어요? 사업 시작하기 직전. 왜? 사업 시작하면 돈 들어오니까.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팔았어요. 언제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팔기 전. 계약하기 전. 왜? 계약하면 계약금 들어오니까 돈이 움직이잖아요. 그때는 한 발이 늦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한 치르는 비용이 너무 커요. 교육비가 너무 커.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을 하고 할 때는 돈이 움직이기 직전.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움직이잖아요. 돈이 움직이기 직전이니까 내 돈이 나가잖아요. 그 직전에 상담을 해야 돼요. 취득세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유를 해야 될까요? 거주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언제인지 알겠죠?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언제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 그렇죠. 월급 받기 전에 내가 월급 받기 전에 이제 상담하면서 이 연말정산 할 건데 환급을 받고 싶은데 최대한 절세해서 환급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 받기 전에. 월급은 매달 받으니까 매달 받기 전에 고민해도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 이제 세무서에서 과세 예고 통지락에서 해서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그분은 아르바이트 해서 받은 돈, 그분은 언제 상담을 했어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받기 전, 돈 들어오기 전에. 이거 돈 받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회사에서 받아요? 아니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받는 돈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바를 해서 다른 돈으로 이제 좀 큰 돈이 들어와요. 프로젝트를 해서. 그래요? 그러면 5월달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죠. 그러면 그분은 소득세 신고하면 세금 나오지 않나요? 나오죠. 그럼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카드를 쓰시고 그다음 뭐 하시고 계좌이체 하시고 어떤 걸 준비하시고 절세 상품 어떤 거 가입하시고 안내를 해드리겠죠. 언제 세무상담 받아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돈이 움직이기 직전. 어떤 행동,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결국은 돈이 움직여요.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결국 돈이 움직여요. 근데 상담은 돈이 움직이기 직전에 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금 신고를 잘하자. 이거는 뭐냐면 세금을 신고하는 신고 기한이 있어요. 세금은 뭐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금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떤 세금 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 돼요.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 그럼 자기가 사업을 한다 하면 나는 어떤 세금을 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6번 아니면 홈택스 아니면 전문가 만나보시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금 신고를 잘한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신고 기한에 그때 맞춰서 잘 신고하는 거예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5월 말일까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한 안에 신고를 하면 돼요. 왜 그 신고 기한을 잘 지켜야 되냐면은 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란 게 있어요.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 가산세를 피해야 되고, 그리고 신고 기한 안에 신고를 하면은 세액공제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분 같은 경우도 제때 신고를 했다면 세액공제 받고 뭐 장부를 만들어서 뭐 해서 기장세액 공제나 이런저런 세액 공제 받았으면 세금 어떻게 보면 1,300만 원 낼 세금을 100만 원 이하로 줄일 수도 있었어요. 아쉽죠? 차이가 커요. 세액 공제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하나둘씩 꼼꼼하게 챙기다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다니까. 행복해. 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세금 많이 내고 있는데 나는 절세를 해서 적게 내고 있고 기분도 좋아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냈다고 하면 난 더 좋아. 기분이 심리적으로.
그런 행복을 또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게 또 절세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워라밸, 행복한 워라밸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제 입장, 근데 대표 입장에서의 워라밸, 직원 입장에서의 워라밸, 고객 입장에서의 워라밸,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행복한 워라밸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의 워라밸이죠. 나는 뭘 하고 싶은가. 계속 고민하고 있나요? 계속 고민해야 돼요. 저는 세무사가 된 게 30대 중반에 됐잖아요. 늦게 됐어요. 그 꿈을 늦게 찾았고 늦게 시작했고 늦게 합격했고 이제 사업도 늦게 시작했고, 아쉬운 점은 20대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젊음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무형 자산이에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같이 무형 자산을 쥐고 있는데, 이 무형 자산을 잘 이용하면은 나중에 엄청난 워라밸, 행복한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까.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취직한다고 하면 이제 엑셀을 공부하겠어요. 엑셀, 컴퓨터 사용하는 법.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업무할 때. 그런 효율성. 그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그걸 또 고민하겠어요. 아셨죠?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입장에서의, 다양한 시각에서의 워라밸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워라밸을 추구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김인하 세무사였습니다.